혹시 고독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세상을 떠나고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말하죠. 이게 오랫동안 그냥 외면받던 사회 문제였는데 드디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어떤 계획이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고독사가 법적으로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고독사는 그냥 혼자 죽는 것,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첫째는 사회와의 단절, 둘째는 누구도 곁에 없는 홀로 맞는 임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슴 아픈 거죠. 시신이 아주 늦게 발견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조용한 비극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빠르게 번지고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지 지금부터는 숫자를 통해서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죠. 보세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외롭게 삶을 마감한 분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8.8%씩 늘어난 건데 이 정도면 아무 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수준이라는 명백한 경고등이 켜진 거죠. 자, 그럼 이 숫자 58.6%,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고독사 문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특정 그룹의 비율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정말 의외의 결과 아닌가요? 보통 고독사라고 하면 어르신들 문제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50대, 60대, 중장년 남성, 이분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대체 왜일까요? 전체 통계를 보면 충격이 더 커집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고독사를 겪을 확률이 무려 5.3배나 높아요. 그리고 그 남성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바로 5060 세대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그래프 하나가 정말 많은 걸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건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 전체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혹시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있나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바로 이렇게 느슨해진 관계망이 고독사라는 비극이 자라는 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맞서서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해법은 뭘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고독사 예방 국가계획,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계획이 추구하는 비전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 2027년까지, 그러니까 5년 안에 고독사를 지금보다 20% 줄이겠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먼저 위험에 처한 분들을 찾아내고 끊어진 사회적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고 그 다음엔 나이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정책 기반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큰 그림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될까요? 고립된 사람들을 다시 세상과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요, 일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미리 위험 신호를 찾아내는 선제적 발굴로 바뀐다는 겁니다. 동네 가게 사장님이나 이장님 같은 우리 마을 지킴이의 따뜻한 관심부터 전기나 수도 사용량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기술까지 사람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위기 신호를 먼저 잡아내겠다는 거죠. 특히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고립감이나 외로움 자체를 줄이기 위해 AI, 인공지능을 직접 투입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AI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60% 넘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기술이 사람의 온기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잇는 아주 중요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의 또 다른 핵심은 맞춤형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가장 필요한 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년층에게는 마음건강 지원을,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를,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시기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그냥 반짝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획을 꾸준히 이끌어갈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한데 모으고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 모든 계획이 추구하는 진짜 목표는 단순히 외로운 죽음을 막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데 있는 거죠. 물론 정부의 이런 계획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를 더 촘촘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